여러분, 가려움증 하면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작은 가려움이 우리 몸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던 경우가 정말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밤마다 온몸이 가려워 잠을 못 이루다가 간 질환을 발견했고, 또 어떤 분은 손끝만 계속 가렵다며 오셨다가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가려움 뒤에 숨어있던 심각한 병들을 하나둘 찾아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려움은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몸의 언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가려움 신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분들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결코 그냥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열쇠가 되길 희망합니다. 혹시 밤만 되면 온몸이 근질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한데 해가 지고 나면 마치 누군가 몸속에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그런 증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피부 건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기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 밤에만 유독 심해지는 가려움은 우리 간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간은 낮보다 밤에 더욱 활발하게 해독 작업을 합니다. 마치 야간 청소부처럼 우리가 잠든 사이 몸속에 쌓인 독소들을 열심히 걸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 해독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피부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밤마다 찾아오는 심한 가려움의 정체입니다. 얼마 전 71세 정혜순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지난 6개월 동안 밤마다 온몸이 근질거려서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철 건조함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보습제도 발라보고 가습기도 틀어보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밤 11시만 되면 온몸이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계속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거의 가렵지 않다가 저녁 시간부터 조금씩 시작되어서 밤에 절정에 달한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발진이나 뾰루지 같은 것은 없이 그냥 가렵기만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이 몇 년 전부터 관절이 아파서 여러 가지 건강보조제와 한약을 꾸준히 드시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간 기능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고, 특히 해독을 담당하는 효소들의 수치가 심각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복용해온 여러 건강식품들이 간에 부담을 주면서 서서히 간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당장 모든 건강보조제와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간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큰 변화가 없어서 그분도 걱정이 많으셨지만 3주째부터 조금씩 밤 가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거의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셨고,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간 수치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내원하시면서 간 건강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밤마다 찾아오는 가려움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만 심해진다면 간이 보내는 구조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식품이나 한약, 심지어 처방약도 장기간 복용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약이든 전문가와 상의 없이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먹는 것보다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간 건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 자꾸 가려워서 긁다 보니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좀처럼 아물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목이나 겨드랑이 부분이 검게 변하면서 동시에 가려운 증상이 나타난 적은 없으신지요? 이런 증상들은 언뜻 보기에는 그저 작은 피부 트러블 정도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안에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겼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말초 부위, 즉 손끝과 발끝입니다. 높은 혈당이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키면서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려움이 생기고 긁어서 상처가 나도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회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목이나 겨드랑이가 검게 변하는 증상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흑색극세포증이라고 부르는데 당뇨병의 전 단계나 췌장 기능 이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66세 박종길 씨는 2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면서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던 분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오른손 검지 끝이 자꾸 가려워서 무의식 중에 긁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점점 더 가려워지고 상처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걱정스러워한 것은 상처가 도무지 아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칠이면 나을 작은 상처였는데 한 달이 넘도록 빨갛게 골마 있으면서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왼손 엄지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에서 연고를 사다 발라봐도 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손가락 끝이 더 예민해져서 뜨거운 물에 닿기만 해도 따가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서 그분의 손을 보니 확실히 일반적인 상처와는 달랐습니다. 상처 주변이 유난히 건조했고 치유되는 속도가 현저히 느린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혈당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140을 넘었고 당화혈색소도 7.15 당뇨 진단 기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분은 당뇨라는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하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당뇨라니 믿기 어려워하셨죠. 하지만 혈당 관리를 위한 식단 조절과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치료 시작 2주 후부터 손끝 가려움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한 달이 지나니 그토록 아물지 않던 상처도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혈당을 잘 관리하시면서 분식집도 계속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식습관을 개선하시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또 다른 사례로 75세 김은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목 부분이 검게 변하면서 가려운 증상으로 오셨는데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색소 침착 정도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검어지고 가려움도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되셨죠. 검사 결과 혈당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췌장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통해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피부는 몸속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손끝이나 발끝이 계속 가렵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목이나 겨드랑이가 검게 변한다면 이를 단순한 피부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혈당 검사와 췌장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들이니까요. 몸 전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유독 다리만 가렵거나 아니면 얼굴 부분만 붉어지면서 가려운 증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국소적인 가려움은 많은 분들이 그냥 해당 부위의 피부 문제로 여기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얼굴의 홍조와 가려움은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일을 하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노폐물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독소들이 피부를 자극하면서 가려움을 유발하는데 특히 중력의 영향으로 하체에 더 많이 축적되어 다리 부위에 심한 가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특히 얼굴처럼 혈관이 많은 부위에 홍조와 함께 가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80세 이재호 할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며 건강하게 지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양쪽 다리, 특히 정강이 부분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업복 때문에 피부가 자극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밤에도 가려워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다리를 보니 긁어서 생긴 상처들이 곳곳에 있었고 일부는 상당히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너무 심하게 긁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많았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밤에 무의식 중에 긁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에 피가 묻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연고를 발라봐도 일시적으로만 시원할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신장 기능 검사를 해보니 예상했던 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40% 정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혈액 속 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 수치도 정상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만성 신부전이었습니다. 그분은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몸이 붓는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완전한 신부전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식단 관리를 통해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며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니 2개월 후부터 다리 가려움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인 관리를 받으시면서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경우로 55세 장수연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얼굴이 자주 붉어지면서 화끈거리고 가려운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산부인과 치료를 받아보셨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조금만 흥분하거나 따뜻한 곳에 있으면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갛게 되면서 가려워서 정말 힘들다고 하셨죠.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4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이었습니다. 호르몬 수치를 정상화하는 치료를 시작하자 3주 후부터 얼굴 홍조와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2개월 후에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체크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정 부위에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가려움은 결코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리가 계속 가려우면서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몸이 붓는다면 신장 검사를, 얼굴이 자주 붉어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이룬다면 갑상선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피부에 아무런 발진이나 뾰루지 같은 것은 없는데도 온몸이 가려워서 견디기 힘든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한 후에 가려움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는 없으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습제를 바르거나 목욕 횟수를 줄이는 정도의 대처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 가려움, 특히 따뜻한 물에 닿은 후 심해지는 가려움은 우리 혈액에 문제가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다양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감염을 막는 백혈구, 출혈을 멈추는 혈소판 등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죠. 그런데 이런 혈액세포들의 이상이 생기면 혈액 속에 특정 물질들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피부신경을 자극하면서 원인 모를 전신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닿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런 자극 물질들의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가려움이 심해지게 됩니다. 62세 최명자 씨는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욕만 하면 온몸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누나 샴푸가 맞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품을 바꿔가며 써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지근한 물로만 간단히 씻어도 가려움이 시작되었고 때로는 30분 이상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힘들어한 것은 목욕 후 가려움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에 씻고 나면 온몸이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서 새벽까지 뒤척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그분이 목욕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걱정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지만 그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피부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아봤지만 특별한 이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도 정상이었고 피부 상태도 건조함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혈액 검사를 자세히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5배 이상 높았고 그 중에서도 특정 종류의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있었습니다. 추가 검사를 통해 혈액암 초기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었고 단순히 목욕 후 가려움 정도로 생각했던 증상이 이렇게 심각한 병의 신호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죠. 하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2개월 후부터 목욕 후 가려움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김동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특별한 발진 없이 온몸이 가려운 증상이 3개월 넘게 지속되었는데 특히 저녁 시간에 더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적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적혈구 증가증으로 진단되었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우리 몸 안에서는 조용히 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 가려움, 특히 목욕 후에 심해지는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기 진단이 치료 성공의 열쇠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증상은 손바닥과 발바닥만 유독 가려운 경우입니다.
혹시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가려운 증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단순히 많이 걸어서 생긴 문제나 손발의 각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소적이고 지속적인 가려움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엔진인 심장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쉴 새 없이 뛰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손발 끝까지는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해당 부위에 노폐물이 쌓이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져서 가려움과 함께 붉은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말초순환장애라고 부르며 신부전의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73세 송철민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다 보니 다리가 자주 붓고 아프긴 했지만 직업병 정도로 여기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발바닥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운전해서 발에 무리가 갔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발바닥이 화끈거리면서 가려워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발을 찬물에 담그면 일시적으로 시원해지지만 금세 다시 가려워졌고 심할 때는 발바닥을 차가운 바닥에 대고 있어야 견딜만 했다고 하시더군요. 가족들은 그분이 밤마다 발을 주무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걱정했다고 합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양쪽 손바닥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핸들을 오래 잡고 있으면 손바닥이 빨갛게 되면서 가려워졌고 때로는 따끔따끔한 느낌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거나 오래 운전해서 생긴 직업병 정도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한 피로나 직업병이 아니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정상의 60%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심전도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과 당뇨가 서서히 심장을 약화시킨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약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계셨다고 하시더군요. 신부전 치료를 위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철저히 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치료 시작 3주 후부터 손발바닥 가려움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2개월 후에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심장 기능을 체크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비슷한 사례로 69세 이순자 할머니도 계십니다. 그분은 손바닥이 자주 빨갛게 되면서 가려운 증상으로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신부전 초기로 진단되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었고 지금은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은 정말 중요한 장기입니다. 손발바닥만 유독 가렵고 빨갛게 변한다면,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최근에 체중이 늘었다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가려움 신호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밤에만 심해지는 가려움은 간의 구조 신호, 손끝과 목의 피부 변화는 당뇨와 췌장 이상의 경고, 특정 부위만 가려운 증상은 신장과 갑상선의 이상 신호, 발진 없는 전신 가려움은 혈액질환의 초기 증상, 그리고 손발바닥만 가려운 경우는 심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증상이라도 그 안에는 우리 몸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려움이라는 단순해 보이는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귀찮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이나 가족분들에게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고 생각되신다면 부디 그냥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조기 검진이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잃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찾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 작은 증상들을 꼼꼼히 살피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 지키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